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다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저의 글을 읽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7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20대 중반의 가장 풋풋한 시기에 만나서 오래 연애를 했습니다. 저희 커플은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관심 있어 하는 오빠가 한 명 있다며 소개받을 건지 물어보길래 처음에는 가볍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저와 너무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저와 오빠는 처음 만난 그 식당에서 5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치관과 성격까지 너무 잘 맞았어서 이 남자와는 왠지 운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빠와 7년 동안 사귀면서 싸운 적도 드물고 너무 잘 맞았어요. 권태기도 없었고 오빠가 저한테 워낙 잘해줘서 오빠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저희는 30대가 되었고 집안에서도 슬슬 결혼을 준비하라는 말이 나와 이때다 싶어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집도 합쳐서 신혼집에서 둘이서 사는 중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못 정했습니다. 결혼식을 미룬 대신에 더 퀄리티 높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직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기 전이지만 남자친구와 둘이서 한 집에서 사는 건 꿈만 같았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마음 잘 맞는 오빠와 평생을 함께 한다는 생각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의 신혼부부 같은 알콩달콩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메일함을 들어갔는데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아무런 내용도 없이 사진 한 장만 떡하니 보냈습니다. 의심 없이 그 사진을 다운받아 열어보았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하호호 하며 웃는 사진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한 번도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 레스토랑에 간 적이 없어요. 저한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하단에 있는 날짜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사귄 지 3년쯤 됐을 때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연애한 지 7년이나 됐는데 사귄 지 3년부터 다른 여자와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복사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의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남자친구는 제 사진을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의 모습을 보니 제가 상상했던 일들이 진짜인 것 같아 화가 더 주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자기야, 오해야 이건. 부모님이 제발 선자리 한 번만 나가달라고 해서 잠깐 나간 거였어. 이때 저 여자 딱 한 번 본 게 다야. 그 뒤로 연락도 안 했어.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내가 미안해. 딱 한 번만 봐줘.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귀한 아들에 맞지 않은 여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집안의 여자와 잘하게 해보려고 선자리를 붙이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이해는 갔어요. 제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제 앞에서 싹싹 비는데 쉽게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말하기로 했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의 사이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오빠는 제가 의심을 하지 않게 전부 다 보여줬고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려줬죠. 오빠의 노력을 보고 이 사람을 용서해 준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졌고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 부부가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저는 원래 오빠의 휴대폰을 제가 먼저 잘 안 보는 성격이에요. 너무 집착하는 것 같고 오빠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오빠를 믿는 편입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려줘서 딱히 휴대폰 검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왠지 그날따라 오빠의 휴대폰이 보고 싶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왠지 오빠의 휴대폰을 보면 무언가 건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어요. 비밀번호도 다 알아서 쉽게 열 수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손자리를 가지고 나서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여자와 주기적으로 연락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친구라고 칭하면서 말이에요. 저와 그 여자 둘이서 보란 듯이 카톡 대화창에 맨 위에 있었습니다. 이미 둘은 술도 먹고 하룻밤도 보낸 사이였어요. 오빠는 저와 그 여자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화가 나 있는 저를 보더니 상황 파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제가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눈 걸 읽고 있는 걸 봤습니다. 갑자기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또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도 이젠 못 믿었고 더 이상 오빠와 미래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쌌어요. 오빠가 저를 말리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를 썼지만 제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있나요? 제가 짐을 싸는 걸 오빠가 막고 있는 게 너무 짜증나서 냅다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오빠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는 그 틈을 타 바로 짐을 싼 뒤 신혼집을 나갔죠. 그리고 저는 울면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배신감이 미친 듯이 들었고 너무 서러웠어요. 친정으로 가니 부모님이 왜 그러냐고 물으셨지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몇 시간이나 펑펑 울었습니다. 저와 사귄 지 3년째부터 그 여자를 만났던 것이니 그럼 그 여자와 4년째 열애 중이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던 사람과 결혼을 꿈꾸고 있었다뇨. 제가 너무 한심하고 그냥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어요. 울다 지쳐 잠에 들었는데 오빠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받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오빠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난 자기가 없으면 내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난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없다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다음 생엔 꼭 좋은 남자가 될게. 그땐 꼭 만나줘.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나 다신 안 그럴게. 내 목숨 걸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그 순간 무언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오빠가 위험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직감이 왔고 저는 무작정 신혼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처럼 오빠는 나쁜 선택을 시도 중이었고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오빠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살아보겠다고 했고 저는 고민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저의 말을 듣고 오빠는 저에게 왔고 겨우 오빠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오빠는 저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몇 날 며칠을 빌었네요. 다들 바보 같다고 하겠지만 그때는 오빠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냅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했던 것이었죠. 저희는 다시 연인이 되었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예전만큼 오빠에 대한 신뢰는 없었어요. 그저 오빠가 안정적일 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오빠와 같은 마음인 척 했지만
정작 속으로는 그러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간 살아갔는데 어느 날 다시 메일이 왔어요. 바로 그 익명의 메일 말입니다. 그 사진의 정체는 바로 남자친구가 그 여자와 같이 모텔을 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다른 날에 찍은 사진이었죠. 둘은 매일 같은 모텔에 같은 호실로 들어갔고 누군가 그걸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저에게 그 여자와의 관계가 들키고 정리하겠다고 했던 그 한 달 동안에도 모텔을 갔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저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어요. 그날은 사진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인적사항도 메일로 보냈더라고요. 이름과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말이죠.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회사에서 반차를 냈고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당연히 결혼할 여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들이대는 정신 나간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남자친구의 이름을 대고 그 사람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바로 나와주었고 저희는 한 카페에서 만났죠. 저보다 한참 어린 20대 여자였습니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같았죠. 더 화가 났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린 여자들이랑 놀아났다는 생각에 도저히 화가 진정되지 않았죠.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누구냐는 눈빛을 보냈고 저는 메일로 온 사진들을 전부 다 그 여자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대체 누가 찍었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와 결혼할 여자예요. 그 남자 결혼할 여자 있는 건 알고 있었죠? 그거 알고 들이댄 거죠? 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어린 계집애가 애교 좀 떨고 모텔 몇 번 가주면 사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제 남자친구한테 꼬리친 거죠? 그게 무슨 말이세요? 결혼할 여자라뇨? 전 처음 듣는 말인데요? 저는 당연히 그 여자가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와 둘이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과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제가 더 놀랐고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저희는 곧 결혼식을 올린다고도 말했는데 그 여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미 둘은 거의 반동거래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여자의 자취방에서 제 남자친구가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 둘 다 말문이 턱 막혔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 어떡해요? 저 정말 바본가 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을 했고 갑자기 자신의 배를 문질문질 거렸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새싹이는 그럼 어떡하죠? 그 순간 머리가 멈추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 예상처럼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바로 제 남자친구고요. 말문이 막히고 도저히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이 역해져서 화장실로 뛰어갔고 바로 토를 했어요. 정말 더럽고 역겨운 인간이었습니다. 자기와 띠동갑보다 훨씬 더 어린 여자아이를 임신시키다뇨.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와 그 여자는 결심했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한테 놀아나지 말고 복수를 하기로 말이죠. 저는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도 복수하고 싶다고 했고 저희는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저와 그 여자는 남자친구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결혼하기 전에 연애 감정을 느껴보자고 꼬셨어요. 그러면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그 여자와 밥 먹듯이 갔던 그 호텔의 그 호실로 말이죠. 제가 카운터에 가서 방 번호를 말하니 남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 여기 와본 건 아니지? 아니, 너무 잘 알아서 나 좀 당황스러워 라고 하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고 남자친구는 처음 온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조차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위기를 탔고 마지막 밤을 보냈죠. 제 옆에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것처럼 잘 때 저는 사진을 찍어 그 여자한테 보냈어요. 1시간 뒤 그 여자가 저희 방에 들어왔고 자고 있는 남자친구의 얼굴에 냅다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남자친구가 일어났고 그때 그 여자는 뺨을 때렸죠. 젊은 여자였는데도 아주 맛깔나게 뺨을 잘 때리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영문도 모른 채 물사대기와 뺨을 맞으니 많이 화가 난 것 같았죠. 그리고 갑자기 저와 그 여자 둘이서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으니 상황 파악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 너희들이 손잡고 아주 다 연맥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 오늘 누가 죽어서 여기 나가는지 한번 해보자. 이 말을 하며 갑자기 옆에 있는 유리 재떨이를 머리 위로 들더니 저와 그 여자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에서 누군가 들이닥쳤어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될 리가 있나요? 바로 경찰에 잡히며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그 여자를 보며 욕을 하고 있었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네가 이러고 다니니까 우리 같은 여자들한테 걸리는 거야. 너도 이게 처음은 아니겠지? 아직 한 번도 걸린 적 없이 잘 넘어갔겠지. 너도 참 재수없다. 우리 같은 여자한테 걸리다니. 다신 이딴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리면서 살아. 너랑 혼인신고 안 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짓이다. 남자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모텔방을 경찰과 같이 빠져나갔고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긴 기분이었거든요. 너무 서러웠고 이때까지 꽁꽁 숨겨놨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사를 받기 위해 그 여자와 경찰서로 갔죠.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내준 사람의 정체를 말이죠. 바로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던 저의 친구였습니다. 너무 상상치도 못한 인물이라 놀랐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우연히 식당에 가서 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라는 걸 봤고 그때 남자친구와 마주쳤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위협을 한다고 하면서요. 우선 사진은 몰래 찍어두었는데 후폭풍이 두려워 저에게 말도 못하고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제 친구한테 그 여자와 데이트하는 걸 자주 들켰대요. 그때마다 입조심하라고 협박을 하니 저에게 마음껏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결혼을 할 것 같으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보냈대요. 사진 때문에 자신을 수십 번이나 찾아왔는데 겨우겨우 도망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펑펑 울면서 말하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 있죠? 이런 친구를 제 옆에 두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제가 옆에서 아무것도 못해준 게 미안했습니다. 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쓰레기 같은 남자의 사생활을 모르고 결혼을 했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제 전 남자친구는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다녀서 경찰서를 자주 들락날락했더라고요.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다녔던 사람이다 보니 소송도 쉬웠습니다.
당연히 저와 그 여자한테 유리하게 흘러갔고,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증거들도 있으니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결혼식 취소 위약금이나 이것 저것들도 다 전 남자친구가 부담하고 저한테 합의금도 어마무시하게 줘야 해요.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도 해서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쉽게 안 믿게 되었고 저의 모든 걸 다 주지도 않게 되었죠.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혼자서 씩씩하게 잘 키우고 있어요. 연락은 하지 않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살고 있다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배웁니다. 저는 벌써 40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그런지 지금의 제 인생은 순탄하게 느껴져요. 다들 저 같은 일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